자, 이번 시간에는 맞춤 타겟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단계부터는 중급 단계에 속합니다. 이제 광고 관리자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춤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보여지다시피 타겟에 관련된 거고요. 정확한 정의를 들자면은 페이지 혹은 웹사이트 등 나의 브랜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기존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드실 때 광고 세트에서 저희가 항상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이 위에 있는 맞춤 타겟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맞춤 타겟은 어떨 때 이 맞춤 타겟을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광고 관리자 화면으로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셨다던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맞춤 타겟은 사실상 어느 정도 광고를 하신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서 실제로 이제 광고 관리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기존에서 진행하셨던 것처럼 캠페인 목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매출 증대를 위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전환으로 저는 설정을 예시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캠페인 이름 설정해 주시고 캠페인 예산 최적화 진행하셔도 되고요. 광고 세트에서 여기서 픽셀 이제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예산 및 일정도 선택해 주시고 타겟 부분에 보시면은 조금 전에 강의에서 보셨던 이 맞춤 타겟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새로 만들기라는 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목록에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일단 맞춤 타겟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맞춤 타겟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소스가 보이실 거예요. 혹여나 지금 제가 보는 인터페이스랑 조금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용어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흔히 쇼핑몰 위주에서 많이 쓰이는 맞춤 타겟은 사이트, 고객 리스트, 동영상,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페이스북 페이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자, 이 맞춤 타겟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스를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라고 칭하면은 내 웹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고 칭하면은 내 인스타그램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들, 동영상이라고 치면은 내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하셨던 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를 이제 웹사이트로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본인께서 이용하시는 픽셀이 보이실 거고요. 이벤트에는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특정 웹페이지 방문자,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혹은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쇼핑몰에 설정한 그런 전환 이벤트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View 컨텐트, Purchase, Initiate Checkout, Add to Cart 이렇게 보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Purchase라는 걸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지금 밑에 30일로 보이시죠?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고요. 이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여기 i라는 아이콘에다가 위에 커서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최대 기간 180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내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최근 30일 동안 하셨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맞춤 타겟을 만든다는 거는 이 구매자 최근 30일 이 사람들을 이 맞춤 타겟, 그러니까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 타겟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은 맞춤 타겟 생성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웹사이트 소스, 당연히 픽셀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이 웹사이트 소스로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 이 소스로 보이실 거고, 이벤트에는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라고 보이실 텐데, 클릭해 보시면은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계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옵션으로 선택하시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다 포함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방금 웹사이트랑 조금 다르게 최대 기간이 1년입니다. 똑같이 페이스북 페이지도 동일한 방식이고요. 동영상도 보시면은 이제 참여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세분화된 데이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3초 이상 조회한 사람, 10초 이상 조회한 사람, 25% 이런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예를 들어서 10초 영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5% 지점을 시청한 사람들은 2.5초까지 시청한 사람들을 뜻하고요. 50% 지점을 시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2.5초 이상 시청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50%를 선택하게 되면은 5초 이상 시청한 사람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맞춤 타겟, 어떤 그룹을 만들 건지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선택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동영상 선택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내가 이제 진행하고 있던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 돌아갔던 그런 광고 게시물들, 여기 동영상 3초 이상 조회라고 보이실 텐데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조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시청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복수 선택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이름을 동영상 3초 이상 조회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보시기 쉽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고객 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방법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고객 리스트로 한번 다음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고객 리스트 준비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템플릿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해주시면은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바로 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엑셀 파일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보이실 텐데 이건 다 예시이기 때문에 이번 행부터는 싹 다 지워주세요. 여기에서 딱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메일이든 핸드폰 번호든 3개 열씩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메일은 ABC열, 핸드폰 번호는 DEF열,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핸드폰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가 있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를 오프라인 쪽에 있는 고객 데이터가 이거를 마케팅 이용 목적으로 사용을 동의했다고 가정하시면은 핸드폰 번호를 여기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세요. 근데 핸드폰 번호 앞자리에다가 플러스 82,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가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굳이 플러스 82가 아니라 82, 그러니까 국가번호 82만 앞에 들어가면 됩니다. 중간에 대시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생성을 하시고 나서 이거를 저장하신 다음에 광고관리자에서 다시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리스트에 고객가치열이 포함되나요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고객가치라는 거는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값어치를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매 가격을 고객별로 따로 표시를 하실 수 있다면은 이 앞선 엑셀 파일에서 value라는 그 열에다가 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그 구매 값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다면은 이제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방금 저희가 저장했던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신 다음에 타겟 이름을 맞춰서 설정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지금 저희가 업로드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굉장히 많이 나열을 했었죠. 그럼 이 핸드폰 번호로 가입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 매핑을 통해서 이 핸드폰 번호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고객 리스트라는 맞춤 타겟으로 만들게 돼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암호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떤 핸드폰 번호로 페이스북 유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고객 리스트 데이터를 넣었는데 실제로 매핑된 데이터를 보니까 6,000명밖에 안 잡혔다. 나머지 4,000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원리 자체가 구매자분들의 실제 핸드폰 번호를 페이스북에 가입했던 그 데이터랑 매칭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랑 페이스북 가입하셨을 때 그 이용하셨던 핸드폰 번호랑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제 10,000명 데이터라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매핑된 데이터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죠. 자, 지금 그럼 예시로 제가 웹사이트 이제 최근 14일 동안 방문자를 맞춤 타겟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겟 이름도 톨금 웹사이트 방문자 최근 14일 이렇게 하고 타겟 만들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이 맞춤 타겟 빈칸 안에 톨금 웹사이트 방문자 최근 14일이라는 게 적용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웹사이트 최근 14일 동안 오신 분들을 맞춤 타겟으로 만든 건데 이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연령대는 만 18세에서 65세여야 되고요. 성별은 전체여야 되고요. 이 저희 웹사이트 방문자 중에서도 13살 14살 분들이 접속을 하셨다 하면은 실제로 이 광고가 노출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은 제외하고 이 웹사이트 방문자 중에서도 연령 18세 이상부터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 이제 리타겟팅 전략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럼 방금 이제 광고 관리자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맞춤 타겟을 쓰시게 되면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타겟의 교집합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 타겟 따로 밑에 설정하는 위치, 연령대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개로 합쳐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제가 웹사이트 내에서 최근 30일 동안 최근 한 달 구매자분들을 맞춤 타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연령대를 보시면은 23세에서 57세로 잡았죠. 그리고 관심사 또한 온라인 쇼핑과 구매 관심을 보인 사람들 위주로 잡았고요. 그러면은 우리 구매자 최근 한 달 동안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연령대 23세에서 57세에 속하는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하고 구매 관심을 보일 만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노출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맞춤 타겟, 위치, 연령, 성별, 상세 타겟팅이 전부 다 교집합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춤 타겟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제 맞춤 타겟을 만드시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 응용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타겟팅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매자 제외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사 타겟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리타겟팅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춤 타겟 리타겟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타겟 세팅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VC라는 거는 컨텐츠 조회를 뜻합니다. View 컨텐츠의 약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조회한 사람들 최근 30일이라고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위치는 이제 대한민국, 연령대 18세에서 65세, 성별 전체입니다. 근데 상세 타겟팅에 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품 조회 30일 동안 한 사람들 중에서도 축구 관심사를 가질 만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웹사이트에 이제 왔던 사람들한테 다시 광고를 내보낸다라는 것을 리타겟팅이라고 뜻합니다. 이 교집합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리타겟팅 전략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춤 타겟은 그러면 교집합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닐까?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들 위주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이제 가설을 두고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류 쇼핑몰을 있고요. 하루 구매자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매자들, 이전까지 구매하셨던 구매자분들에 한해서 신제품을 먼저 홍보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정답을 공유해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연령대와 관심사를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저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을 해왔고, 의류 쇼핑몰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남자 의류 쇼핑몰이든 여성 의류 쇼핑몰이든 일단은 사람들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옷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구매하셨던 모든 사람들한테 다시 노출시켜주는 게 유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의류 쇼핑몰인데 갑자기 여자 관련된 신제품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별을 세팅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최대한 그냥 포괄적으로 구매하셨던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주는 게 좋을 겁니다. 때문에 연령대는 그냥 18세에서 65세 브로드하게 관심사도 설정 안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관심사 설정 안 한다는 뜻은 상세 타겟팅을 설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카테고리가 좀 다양한 쇼핑몰이 있어요. 종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른쪽 예시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발도 팔고 있고 가방도 팔고 있고 쇼파도 팔고 있어요. 굉장한 이제 종합 쇼핑몰이죠. 마찬가지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주얼리 상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맞춤 타겟으로 이 구매자 최근 30일을 동일하게 생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와 동일하게 연령대와 관심사를 설정 안 하고 리타겟팅 전략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종합 쇼핑몰은 뭐 신발을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방을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쇼파를 산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포괄적으로 주얼리 상품을 광고하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주얼리라는 상품 자체는 타겟층이 사실 명확하니까요. 때문에 이 주얼리를 대상으로 하셨을 때에는 사실상 이 특성,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 타겟에 맞춰서 성별이나 관심사를 좁혀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집합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맞춤 타겟은 통상적으로 우리 제품을 아시는 분들, 뭐 우리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수가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우리 광고를 본 사람들, 뭐 우리 웹사이트로 와본 사람들, 우리 인스타그램을 와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춤 타겟 대상으로 광고를 다시 내보낸다는 뜻은 그 리타겟팅 전략은 CPM이 비교적 높습니다. 맞춤 타겟을 이제 캠페인 목표로 보시면은 전환 광고가 사실상 CPM이 제일 높은 광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저렴한 광고들이 뭐 도달, 동영상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타겟 자체가 사실상 퀄리티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소스라고 생각하시면은
퀄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구매자들,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 뭐 충성 고객들, 고객 리스트 뭐 이런 분들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 브랜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매까지 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는 굳이 CPM이 비싼 전환 광고 목표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CPM이 다소 저렴한 도달 광고나 동영상 조회를 하는 게 이 퀄리티가 높은 소스들한테 광고를 더 수월하게 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소스가 굉장히 좋은 맞춤 타겟층이라고 생각하면은 꼭 전환만을 대상으로 광고하시는 게 아니라 CPM이 비교적 낮은 동영상 조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광고하는 게 동영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꼭 전환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맞춤 타겟 제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맞춤 타겟을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파란색 글씨로 제외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광고관리자 화면에서 넘어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방금 저희가 광고관리자에서 이제 웹사이트 방문자 최근 14일을 잡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외라는 버튼이 항상 있어요. 이 제외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항상 이걸 리타겟팅, 저희가 만든 맞춤 타겟한테만 광고를 보이게끔 설정을 한 건데 이걸 반대로 제외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타겟 제외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18세에서 65세 전체 사람들 중에서도 최근 2주 동안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사실상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요. 지금까지 구매하셨던 분들을 제외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기 맞춤 타겟 하신 다음에 구매자들을 잡으려면 소스가 당연히 웹사이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purchase라는 걸로 잡으신 다음에 기간 설정하는 게 사실상 이제 이 제외 전략의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단일 제품이다. 한번 구매하면은 절대 또 살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이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180일.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늘 주문을 했어요. 오늘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2, 3일 정도가 걸리겠죠. 이걸 그리고 뭐 상품을 받고 나서 실제로 개봉까지 하기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또 혹여나 또 광고가 보여질 그런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7일 혹은 14일 혹은 28일 위주로 많이 쓰이는데 구매자들을 제외하고 싶은 범위를 설정하신 다음에 일단은 구매자들 최근 28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타겟을 생성해 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표시를 클릭해서 이 타겟 제외로 쓰는 겁니다. 지금 오픈 타겟한테 나가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최근 28일 동안 구매하셨던 분들에게는 제외하고 노출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상 이 전략은 굳이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많이 태우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동영상을 광고로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목표는 제가 최대한 새로운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즉 조회수 늘리는 게 주 목표인 거죠. 그래서 타겟은 18세에서 65세 성별 전체 관심사 없이 오픈 타겟한테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빈도수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본 사람들의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해당 광고 영상을 또 본다는 뜻인데 이 빈도가 높다는 뜻은요. 물론 페이스북 광고 알고리즘상 최대한 광고를 안 본 새로운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줄 테지만 예산이 낮은 편도 아니고 좀 어느 정도 30만 원이다 보니까 동영상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동영상 조회할 만한 사람들한테만 노출되겠죠. 근데 이제 같은 광고를 계속 태우다 보니까 이 피로도가 똑같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빈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CPM도 점차 비싸질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맞춤 타겟을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맞춤 타겟을 동영상 조회 3초 이상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다 잡으시고 이거를 제외로 응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셨던 분들을 제외해서 동영상을 이제 안 본 새로운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출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전략인데요. 자, 맞춤 타겟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자,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혹은 뭐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를 인지하는 기존 고객층이죠. 자, 그러면 유사 타겟은 맞춤 타겟과 굉장히 유사한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처럼요. 그러니까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유사 타겟은 말 그대로 맞춤 타겟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신규 고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맞춤 타겟 분들이 드레스에 대해서 구매를 한 사람들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레스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맞춤 타겟을 구매자 최근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 소스가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유사 타겟을 만들 때 좋은 소스를 이용해야 좋은 유사 타겟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유사 타겟을 이제 생성을 해볼 건데, 맞춤 타겟 기반이 드레스를 구매한 최근 30일이죠. 그럼 유사 타겟을 만들 때 페이스북이 지금 맞춤 타겟 드레스를 구매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파악을 합니다. 뭐 이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의 뭐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공통된 드레스를 구매한 사람들의 공통된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새로운 페이스북 2천만 명의 유저들과 대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관심이 있고 이 구매자 최근 30일 데이터랑 유사한 것 같아, 공통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유사 타겟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사 타겟을 생성하시게 되면은 드레스를 구매할 만한 혹은 관심이 있을 만한 새로운 고객 타겟이 확보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리타게팅용으로 이제 리타게팅 전략을 쓰실 때 쓰시기 좋은 그런 맞춤 타겟 리스트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웹사이트 방문자 최근 10일에서 이제 30일로 잡아봤고요.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시냐면은 우리 웹사이트의 구매량이 굉장히 높다. 하루 판매건이 뭐 몇십 건 정도가 된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 범위를 조금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넓힌다는 뜻은 기간을 뭐 한 30일에 근접하게 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판매건이 별로 없고 우리 브랜드는 아직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야 라고 하시면은 웹사이트 방문자 최근 10일에서 한 14일 정도로 오히려 줄이는 걸 권장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영상 조회 50% 이상 동영상 광고 소재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건데요. 50% 이상 최근 14일에서 한 30일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50%로 잡는 이유는 동영상 한 50% 시점 이상으로 조회하셨던 분들은 우리 제품 혹은 우리 브랜드를 인지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동영상 광고 소재가 6초, 7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50%라고 해도 3초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전략을 쓰시면 조금 무의미하고요. 그래도 한 10초 이상 되는 영상들을 사용하신 분들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스타그램 참여자 최근 30일 기반을 설명드렸고요. 이것 또한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 프로필을 어느 정도 계속 활발하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매자 최근 30일에서 180일은 이제 리타게팅보다는 리마케팅 목적인데요. 리마케팅은 이제 우리 웹사이트 내에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제품이 출시했을 때 사실상 구매자들한테 제일 먼저 광고를 해보는 게 테스트하기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수가 많이 있으면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구매자 30일에서 180일로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바구니 담기 구매자 제외 최근 30일로 잡았습니다. 그 장바구니에 담고 이탈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모수가 막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쇼핑몰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쇼핑몰일 경우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구매는 안 하고 이탈한 사람들 대상으로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성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로도 설정 가능한데 일단 초보자분들은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한 가지는 맞춤 타겟을 장바구니에 담기 최근 30일로 만드시고요. 또 맞춤 타겟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번에는 구매자 최근 30일 만듭니다. 그리고 구매자 최근 30일은 제외로 이용하시는 거죠.